제가 방송작가로 16년간 일하면서 섭외 전화가 1000통을 넘게 했더라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프로그램 하나 만들 때 섭외 전화를 50통 정도는 하게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년에 프로그램을 1개 내지는 2개 정도 제작을 하니까 50통 곱하기 1.5% 곱하기 16년을 곱하면 12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1200이라는 숫자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이 100짜리를 날려버리고 정말 극극극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저는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1000통이 넘는 섭외 전화를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 거죠. 1000통이 넘는 전화 통화를 했으면 이제 일반적인 전화는 아무렇지 않나? 원래 전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화 통화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과 소통하고 연락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저한테 요구되는 역량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힘들어요. 거절당하는 건 더더욱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화통화를 힘들어했던 사람이 1000통이 넘는 섭외 전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전화통화를 할 거예요. 우리가 전화통화를 할 때 이 허들을 가장 높게 만드는 건 뭘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거든요. 잘해야 된다는 마음. 이 통화를 굉장히 잘해서 내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허들을 겁나 높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상대는 내가 누구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거고 어떤 제안을 할 건지 나는 준비가 돼 있지만 상대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할 건지 모르고 받은 그 순간에도 뭐지? 누구지? 이상한 일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인 섭외할 때도 그렇고 뭐 식당 섭외도 그렇고 연예인 매니저한테 통화할 때도 똑같아요. 상대는 나랑 통화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나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전화를 해서 제안을 해. 근데 낯선 사람이야. 당연히 경계심부터 들게 된단 말이에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서로가 이게 온도차가 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대화를 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는 나랑 통화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안건을 상대한테 전달해서 상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할 거지만은 이 모든 걸 첫 번째 통화에서 이룰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룰 수도 없어요. 내가 이 한 번의 통화로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사시킬 거야. 저희가 이런 거 좀 제안하고 싶은데 검토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 대화 2개만 나눠서 들어봐도 허들의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통화 한 번으로 내 모든 제안을 완벽하게 전달하고 나는 이 일을 성사시킬 거야. 이런 마음들을 싹 접고 상대한테 나를 정확히 알리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딱 요 2가지만 해결하겠다. 첫 번째 통화에서. 그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만 우리가 마인드셋을 잡고 시작해도 처음에 사회생활 할 때, 뭐 섭외 전화할 때 통화하는 거에 부담감을 반 이상은 줄이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전화에 익숙하지 않은데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매뉴얼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초년생 때 전화 통화하는 거 되게 힘들어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긴장되고 너무 걱정되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통화할 때 얘기할 것들을 컴퓨터 앞에다 붙여놓고 통화하기 전에 그걸 읽어보고 그 다음에 통화하면서도 그것만 보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섭외 전화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은 그냥 지 할 말만 하고 끊었더라고요. 폭죽기관차처럼 제가 이걸 준비했고 저희가 이런 거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거를 좀 검토해주세요. 언제 연락드릴게요. 이게 섭외가 잘 되나? 잘 될 리가 없죠. 랩 때려박듯이 그냥 상대의 귀에다 때려박으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되게 뿌듯해. 내가 준비한 대로 완벽하게 상대한테 제안을 다 했거든. 오늘 일을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정작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만 하고 끊던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화라는 거는 양쪽이 대화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 소통이라는 게 빠져버리니까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들어가는 건 거죠. 물론 일이 잘 성사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 다시 이 잘못 끼웠던 단추를 풀어서 다시 끼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만약에 이 통화 한 번으로 끝난다면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내 제안을 거절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넥스트가 없잖아요. 넥스트가 없으면 이 잘못 단추가 끼워진 상태로 영원히 그냥 그대로 가는 건 거예요. 첫 통화에서는 딱 그것만 하면 돼요.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밝히기. 검토해달라.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상대한테 인지가 돼도 첫 통화에서는 90점? 거의 100점 가까이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건 알았잖아요. 나와 상대는 온도가 다르다. 이 온도차를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 스텝은 더 쉬워요. 저는 그래서 보통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놓거든요. 문자하고 자료.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자료를 보내는 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크게 제 이름, 제 소속, 연락처, 제안 내용, 참고할 자료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기획안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안, 영상 레퍼런스, URL 같은 거를 싹 보기 좋게 정리를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상대랑 전화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자료를 보내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보통 연예인 매니저들은 이런 제안을 하루에도 수십 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검토해볼게요 하고서는 잊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화 통화를 끝났을 때는 핸드폰은 아직은 쓰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전화드린 뭐 어디 작가 누구누구입니다. 이거 자료 검토해 주시고 뭐 피드백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보통은 제가 보낸 걸 바로 읽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와요. 그러면 한 번 더 내가 누군지 리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시키면서 상대한테 답장까지 끌어서 내 기록을 남겼잖아요. 실제로 검토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가 까먹고 계속 미루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끝난과 동시에 자료를 보내놓으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오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검토하는 확률도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무조건 이 자료를 준비해놓고 상대한테 통화가 끝나자마자 보내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은 요구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상대가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 머릿속에서도 좀 한 번 더 내용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하고 통화할 때 그것도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통화가 되겠는데 싶으면은 내 머릿속에서 이미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첫 통화에도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 조금 더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을 만큼 통화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상대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좋기 때문에 저는 전화 통화하기 전에 무조건 이 자료, 이 문자들을 좀 준비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추천을 많이 해요. 그러면 진짜 전화 통화할 때 딱 조언만 해도 되냐? 짧게 내가 누군지만 얘기하고 문자 보내고 검토해달라고만 하고 끝나도 되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반쪽짜리 통화긴 하거든요. 내가 완전히 막내 작가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그런 스킬이 안 될 때 길게 통화하는 게 어렵다고 느낄 때는 정말 이 기본 베이직부터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이것부터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내가 연차가 찼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일을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연차가 됐다 싶으면은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저는 그때 반드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일이 성사가 가능할까? 상대의 일정을 확인해라. 상대도 그렇지만 나와 우리 팀의 시간도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성사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오래 질질질질 끌다가 최후의 순간에 성사되지 않았을 때는 상대에게도 우리 팀에게도 서로 큰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성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통화하면서 체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업무의 성사 여부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원인들과 그리고 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두 번의 통화만으로 파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부를 좀 체크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매니저들하고 통화할 때 조금 대화가 된다, 조금 상대가 여유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제가 몇 가지 체크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꼭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상반기, 하반기, 길게는 내년까지의 작품 일정에 대해서 물어봐요. 컴백을 한다든가 새로 작품이 나온다든가 뭐 크랭크인, 크랭크업 일정에 따라서 좀 컨텐츠에 출연하는 일정을 좀 조율을 하거든요. 내가 참여한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 연예인들의 일정, 앞으로의 작품 계획 같은 걸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이 연예인은 이때 컨텐츠 활동할 확률이 높겠구나. 그러면 우리 거는 방송이 대충 언제가 기준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아니겠다가 약간 보여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컨텐츠 제안받은 적 있으세요? 혹은 검토 중인 게 있으세요를 물어봐요. 그냥 이거는 상대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긴 한데 뭐 왜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새로운 스타가 생기는 그 등용문이 보통 유튜브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스타가 빵 뜨면 유튜브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되게 여러 곳에서 나오잖아요. 섭외가 그 사람한테 확 몰리고 신뢰가 안 되면 프로그램명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와 비슷한 포맷에 이런 것들 뭐 제안받으신 게 있으시냐. 확실하게 좀 서로 대화하는 거 주고받는 게 현명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매니저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 안 하시더라도 조금은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찰 예능인데 검토 중인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미팅 중인 게 있어요. 혹은 아직은 제안 온 게 없어요. 그러면 혹시 회사에서는 이런 컨텐츠에 좀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까지 물어보면 이제 저희가 올 한 해에는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하려고 로드맵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섭외의 성사 여부를 조금 더 점쳐볼 수가 있는 건 거죠. 소속사에서는 그 연예인의 이미지, 이 사람이 방송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에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 전략은 모든 회사에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하고 맞는가? 우리 거하고 조금 결이 맞지 않는데? 그러면은 검토를 하시더라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또한 제가 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쌓이니까 저희 팀 회의할 때도 물어보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고 다음에 좀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 팀 내에서도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섭외에 대한 성사 여부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만약 이게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좀 짤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건 거죠. 근데 이게 그건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제안 받았어? 너 우리 거 할 거야? 걔네 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나가면 제안이 많이 들어올 테고 그러면 그 제안 중에서 고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저는 진짜 프로들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계는 좁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이 성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 아름답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명확하게 물어보지 않고 상대도 명확하게 대답 안 해줘서 서로 약간 붕 뜨는 대화만 하다가 좀 흐지부지 끝난다든가 혹은 뭐야 우리 건 안 하더니 딴 데는 나오네 막 이런 식으로 괜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좀 왜곡해서 상대를 생각할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섭외 전화할 때 좀 이런 것들 좀 미리 체크하면 좋아요. 뭐 물론 어린 연차일 때는 조금 그거 쉽지 않겠지만 아이템을 진행할 수 있는 연차까지 되고 나면은 일이 잘 성사될 수 있게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던 그 스킬들 모든 것들 다 있잖아요. 이것도 한 끗 차이? 아주 약간의 톤 차이로 진짜 실수하면 상대를 정말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이미지, 우리 팀 이미지를 진짜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상대가 내 의중을 파악하려고 하고 내 스케줄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좀 보는 쪽으로 확 경계심이 들고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면은 상대를 추궁하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다가도 역효과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이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소통하고자 하는 태도인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상대한테 소통하려고 하는, 똑같이 물어봐도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랑 그냥 확 물어볼 때랑 상대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얘기가 나오는 게 다르고 일의 성사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쏟아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이 소통이 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당신의 생각이 어떠신지,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라는 태도로 상대한테 질문을 하면은 이 경계심을 확 올리고 있던 걸 좀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대화가 편하게 이어지고 이런 통화를 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의 성사도도 높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 얘기만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 얘기를 듣는 거, 좀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어렵긴 해요. 저도 지금 잘 안 되긴 해가지고 한평생 배워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님들도 그렇고 일 잘하는 후배들을 보면 보통은 소통을 되게 잘하고 상대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향, 유리한 방향으로 잘 끌고 가더라고요. 또 예의를 차리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빙빙 돌려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얘기도 왜 정확하게 딱 워딩을 못 써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막 적당히면 괜찮지만 너무 모든 얘기를 빙빙 돌려다 보면은 이제 상대도 이게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소통을 하되 정확한 단어, 정확한 워딩을 써야 돼요. 특히나 나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정확한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해야지 돌려서 말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출연이 성사가 되더라도 아이템 진행하고 촬영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잡음이 생기거든요.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이런 문제들 조금 줄이려면은 정확한 단어를 써가지고 정확하게 상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말한다는 이미지를 주면은 상대도 이 사람은 숨기는 게 없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대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서로 좀 신뢰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할 때도 업무가 좀 잘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 섭외가 결국엔 성사가 되지 않고 무산이 되더라도 서로 이제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만났을 때 서로 좀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섭외 전화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것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스킬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한테 맞는 스타일로 내재화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당연히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거고, 초년생분들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잘해 보이는 누군가도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을 거쳤고, 이 사람들도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성장한 거니까 처음부터 나도 완벽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차근차근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 한 번에 안 해도 되고요. 뭐 놓친 거 있으면 문자를 남기든 또 나중에 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디벨롭 하면 돼요. 한 통화로 완벽하게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스케줄 세계반인데 그렇게 뭐 엄청난 건 아니었지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